안녕하세요. 2025년 35주차입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챙겨보신 시장 자료, 25년 35주차 주간 급등 종목 분석, 이걸 가지고 오늘 좀 깊이 파보는 시간입니다. 이 자료 보니까 주봉 기준으로 20% 이상 오르고 또 일본 거래대금 1,000억 원 넘는 종목들, 키움증권 기준으로 정리된 거죠? 네, 맞습니다. 증권사마다 약간씩 다를 수는 있겠고요. 네, 그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자료 보면서 어떤 종목들이 왜 이렇게 주목을 받았나, 그 배경에 있는 동력들, 또 시장 흐름 같은 걸 여러분과 같이 좀 파악해보는 겁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제공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요, 이번 주 시장을 달군 종목들, 그리고 그 이유들, 핵심 동력 위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시작이라는 게 항상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 이야기는 투자를 권유한다기보다는 자료에 나온 시장의 어떤 특정 움직임, 현상들을 같이 좀 이해해보자. 이런 취지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데이터 기준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점 다시 말씀드리고요. 좋습니다. 자료를 보니까요, 이번 주에는 유난히 특정 테마가 강했던 것 같아요. 특히 조선 관련주들. 네, 맞아요. 눈에 띄었죠. 무려 4개 종목이 탑 9 안에 들어왔더라고요. 그럼 이 조선 테마부터 한번 집중적으로 파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아, 좋습니다. 4위 삼형 엠텍부터 해서 6위 HJ중공업, 8위 STX 엔진, 그리고 9위 현대힘스까지요. 이게 주간 상승률이 각각 45%, 36%, 26%, 25% 상당한데 이걸 다 묶어서 볼 수 있는 어떤 공통된 배경이 있었겠죠. 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개별로 보면 흩어져 보일 수 있는데 이렇게 묶으니까 이번 주 시장의 어떤 중요한 축이 딱 보이네요. 자료 분석을 보면요, 이 조선 또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이 같이 오른 배경에는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정도의 거시적인 흐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역시 계속 나왔던 이야기인데 한미 간 조선업 협력 강화 기대감입니다. 아, 한미조선업 협력.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이 시점에 또 부각된 걸까요?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자료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된 건 두 가지 정도인데요. 하나는 그 6위 HJ중공업하고 7위 SNC스, 이건 좀 이따 더 보겠지만요. 이 두 종목 주가에 영향을 준 걸로 분석된 마스가 프로젝트입니다. 마스까요? 네, 그 메리타임 서포트 고스트 플릿 오그멘테이션 이거 약자인데 미 해군이 동맹국하고 협력해서 지원 함대를 좀 보강하려는 계획 이렇게 알려져 있죠. 여기에 이제 한국 조선사들이 참여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아, 마스카 프로젝트. 미 해군하고 협력 가능성이라니 이거 확실히 큰 재료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럼 삼형엠텍이나 STX 엔진, 현대밈스도 다 이 기대감 때문인가요? 마스카는 HJ중공업이랑 SNC스 분석에 주로 나오긴 하는데요. 근데 더 넓게 보면 한미 간, 방산, 조선 협력이라는 그 큰 틀 안에서 다른 종목들한테도 좀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줬을 가능성은 크죠.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동력으로 자료에서 지목하는 게 바로 8위 STX 엔진하고 9위 현대힘스 분석에 나온 이익인데요. 미국의 존스법 우회 검토 소식입니다. 아, 존스법? 그거 미국 연안운송은 미국에서 만들고 미국인이 운영하는 배만 가능하다. 이런 법 아니었나요? 이걸 우회한다는 건 어떤 의미죠? 네, 맞습니다. 그 법인데요. 자료에 따르면 군함 건조 관련해서 이 존스법의 일부 제한을 좀 피해서 동맹국, 특히 한국 같은 조선 강국에 함정 건조나 유지보수 물량을 맡길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미국 내에서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 현실화되면 국내 조선사나 기자재 업체들한테는 상당히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 기대감이 STX 엔진과 현대임스 주가 상승의 주요 배경이 됐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MAS GSA 프로젝트에다가 존스법 우회 검토 가능성까지. 결국 미국과의 어떤 군사, 산업 협력 강화라는 큰 그림 아래서 조선 관련주들이 다 같이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삼형엠텍은 금요일에 상한가 치면서 주간 45% 올랐고 HJ중공업은 주 후반에 강하게 오르면서 36%, STX 엔진, 현대임스도 비슷한 시기에 올라서 각각 26%, 25%. 네, 맞아요. 특히 삼형엠텍하고 현대임스는 전주 대비 거래량이 각각 13배, 5배 늘어난 것도 좀 눈에 띄고요. 맞습니다. 거래량 증가는 시장 관심이 그만큼 집중됐다는 아주 명확한 신호죠. 특히 삼형엠텍처럼 마지막 날 상한가로 딱 마감하면서
주간 고가랑 종가를 똑같이 맞춘 거는 주 후반으로 갈수록 이 테마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강하게 뭉쳤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HJ중공업도 목요일, 금요일 상승률이 각각 11.5%, 22.8%였으니까 주 후반 랠리를 이끌었고요. 이런 걸 보면 지정학적 변수나 국가 간 정책 협력 같은 논의가 국내 특정 산업 섹터 전체를 움직이는 아주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걸 이번 주 조선주들이 잘 보여준 셈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네. 거시적인 흐름이 개별 종목들을 이렇게 끌어올리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네요. 자, 그럼 조선 테마랑 연결된 또 다른 종목 7위 SNS 스토마저 볼까요? 주간 28% 상승했고 화수 금요일에 좀 꾸준히 올랐어요. 거래대금도 9천억 원 넘고요. 이 종목은 앞서 말씀하신 MASG의 프로젝트랑 구체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는 거죠? 네. SNS는 그 MASG의 프로젝트 수혜 기대감이 좀 직접적으로 작용한 케이스로 분석됩니다. 자료를 보면 SNS의 주요 고객사이면서 동시에 2대 주주인 삼성중공업이 이 MASG의 프로젝트에 본격적으로 참여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진 게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 삼성중공업이 참여한다는 소식이요? 네. 핵심 파트너이자 주주가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니까 당연히 SNS한테도 긍정적이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주가를 꾸준히 밀어올린 걸로 보입니다. 조선 테마 안에서도 이렇게 각 기업의 공급망 위치나 파트너십 관계에 따라서 모멘텀이 조금씩 다르게 작용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렇군요. 대형 프로젝트라는 게 이렇게 관련 기업들한테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는군요. 자, 그럼 이번엔 완전히 다른 분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 주 상승률 1위, 2위를 차지한 바이오 종목들. 현대 ADM하고 G2G 바이오입니다. 네, 바이오 쪽도 강했죠. 현대 ADM은 주간 60%가 넘었어요. 장중에는 거의 80%까지 갔었고 목요일에는 상한가까지 기록했습니다. G2G 바이오도 53% 상승, 월요일부터 상한가로 시작했고요. 특히 G2G 바이오는 거래 대금이 1조 3천억 원이 넘어서 이번 주 탑 9 중에 압도적인 1위였어요. 와, 이 두 바이오 기업에는 어떤 강력한 소식이 있었을까요? 네, 바이오 종목들은 아무래도 개별적인 연구개발 성과나 아니면 특정 질병 치료 트렌드 이런 거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죠. 제공해주신 자료 분석을 보면요. 1위 현대 ATM 같은 경우는 신약 후보 물질 페니트리움 연구가 세계적으로 좀 권위 있는 암학회, 구체적인 학회 이름은 자료엔 없네요. 아무튼 거기서 정식 초록으로 채택됐다는 소식. 이게 폭발적인 상승의 기폭제가 된 걸로 나옵니다. 아, 초록 채택 소식이요? 네, 신약 개발 과정에서 이런 중요한 이정표를 달성했다는 건 투자자들한테 아주 강력한 기대감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오면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많죠. 목요일 상한가가 딱 그걸 보여주는 거고요. 신약 개발 소식의 파괴력 여전하군요. 그럼 2위 G2G 바이오는요? 거래 대금이 그렇게 많이 터졌다는 건 시장 관심이 정말 엄청났다는 건데 G2G 바이오의 경우는 최근에 글로벌 제약, 바이오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 중 하나잖아요. 비만 치료제 테마. 여기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료에 따르면 마운자로 같은 기존 치료제가 품절됐다거나 위고비 처방이 급증한다거나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면서 비만 치료제 시장 자체에 대한 관심이 극도로 높아진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렇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G2G 바이오가 관련 기술이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이 부각되면서 아주 강력한 테마성 상승을 보인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 상한가 가고 주간 상승률 2위까지 오른 걸로 분석됩니다. 1조 원 넘는 거래 대금은 이 테마에 대한 시장의 그 뜨거운 관심을 그대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죠. 비만 치료제 테마, 정말 뜨겁네요. 개별 신약 뉴스만큼이나 이런 강력한 시장 트렌드가 주가를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이번엔 또 다른 성격의 급등주들 3위 원익홀딩스하고 5위 NK 좀 보죠. 원익홀딩스는 주간 51%, NK는 36% 상승했습니다. 이 두 종목 공통점이 전주 대비 거래량이 완전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건데요. 원익홀딩스는 무려 18배, NK는 20배나 늘었어요. 이건 정말 이례적인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네, 이 두 종목은 어떤 특정 뉴스 하나라기보다는 여러 테마가 동시에 좀 부각되면서 시너지를 낸 경우로 분석이 됩니다. 먼저 3위 원익홀딩스를 보면요. 자료에서는 반도체 관련주 테마하고 또 로봇 테마, 이 두 가지가 함께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급등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반도체랑 로봇이 같이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하고 또 로봇 산업 성장 기대감, 이게 맞물리면서 이 두 영역에 다 좀 발을 걸치고 있는
있는 원익홀딩스에 대한 관심이 확 늘어난 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18배나 급증한 거는 시장 참여자들이 이 두 가지 성장 스토리에 진짜 얼마나 큰 기대를 걸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반도체와 로봇, 미래 성장 산업의 대표 주자들이 동시에 힘을 발휘했군요. 그럼 5위 NK는 어떤 테마들의 조합이었을까요? 수요일에 상한가도 갔었는데요. NK의 경우는 LNG, 즉 액화천연가스 관련 테마하고요. 수소차, 연료전지나 부품, 충전소 이쪽 테마가 동시에 상승 동력으로 작용한 걸로 분석됩니다. 아, LNG랑 수소. LNG하고 수소 이 두 가지 키워드가 같이 부각되면서 관련 사업을 하는 NK의 매수세가 확 몰린 걸로 보입니다. 특히 수요일 상한가랑 함께 전주 대비 20배라는 경이적인 거래량 증가는 이 두 테마의 결합이 시장에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였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원익홀딩스처럼 복수의 성장 테마가 결합될 때 주가 상승하고 거래량 폭증이 같이 나타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네, 정말 그러네요. 서로 다른 성장 테마가 만나서 더 큰 시너지를 내는 모습. 자, 이렇게 탑9 종목들 다 살펴봤습니다. 조선방산, 바이오, 신약비만, 반도체 로봇, 에너지, LNG, 수소까지. 와, 정말 다양한 테마들이 이번 주 시장을 만들었네요. 네, 다채로웠죠. 그럼 이 종목들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료에 나온 키워드 요약을 보면 어떤 점들이 좀 특히 중요하게 보이나요? 네, 키워드 분석을 보면 이번 주 시장 특징이 딱 압축적으로 보입니다. 가장 두드러진 건 역시 해시태그 조선 키워드의 강세였죠. 삼영엠텍, HJ중공업, STX엔진, 현대힘스까지 무려 4종목이 이 키워드랑 직접 연결이 되고요. 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해시태그의 MASA, HJ중공업, SNC스 혹은 키워드로 명시되진 않았지만 내용상 연결되는 해시태그 존스법 관련 내용, STX엔진, 현대힘스 이런 구체적인 정책이나 프로젝트 관련 키워드가 등장했다는 점입니다. 이건 단순한 업황 개선 기대감을 넘어서 한미협력이라는 어떤 지정학적, 정책적 변수가 얼마나 강력한 테마를 만들었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거죠. 아, 조선방산 테마의 그 강력한 배경을 알 수 있군요. 그럼 그 외에 다른 테마들은 어떻게 요약될까요? 네, 바이오 쪽에서는 해시태그 신약, 현대 ADM하고 해시태그 비만, 해시태그 위고비, G2G 바이오 키워드가 개별 기업의 아주 강력한 모멘텀을 대변하고 있고요. 또 해시태그 반도체와 해시태그 로봇, 원익홀딩스, 그리고 해시태그 LNG와 수소, NK 키워드는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인식되는 산업들에 대한 시장의 꾸준한 관심과 기대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번 주는 거시적인 정책 협력 이슈, 조선방산하고 개별 성장 스토리, 바이오,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 테마, 반도체, 로봇, 에너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시장을 이끌었던 한 주였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제공해 주신 자료가 이런 다양한 동력들을 잘 잡아내고 있네요. 네,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다채로운 요인들이 얽혀서 시장을 움직였군요.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한 내용들 여러분께서 시장 흐름을 읽는 데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점이 있죠. 자료에서도 여러 번 강조하고 있듯이 이 분석 정보는 투자를 결정하실 때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네, 그 점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모든 투자 결정의 최종적인 판단,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은 투자하시는 분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시장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만약 투자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 외에도 반드시 더 폼납은 정보를 찾아보시고 스스로 깊이 있는 분석을 하시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금융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일 수 있고요. 저희가 분석한 데이터는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기반으로 하지만 정보의 완전한 정확성이나 완결성을 보장하는 건 아니고요. 원본 데이터 자체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네, 중요한 유의사항까지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제공해 주신 25년 35주차 주간 급등 종목 분석 자료를 통해서 시장의 주요 동향과 그 배경을 함께 깊이 파헤쳐 봤습니다. 특히 한미 간 협력 강화 기대감이 조선 및 관련 기자재 섹터 전반에 걸쳐서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 그리고 동시에 신약 개발 성공이나 비만 치료제 같은 강력한 개별 모멘텀, 또 반도체, 로봇, LNG, 수소 같은 미래 성장 테마들이 어떻게 시장의 주목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번 분석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흥미로운 관점은요. 개별 기업의 실적이나 기술력,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국가 간의 관계나 정책 변화 같은 거시적인 환경 변화가 때로는 시장의 방향을 결정짓는 훨씬 더 강력한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죠. 이런 관점에서 오늘 다룬 분야 외에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다른 산업이나 기업들은 현재 어떤 외부 환경 변화에 노출되어 있는지, 혹은 앞으로 어떤 국가 간 협력이나 정책 논의가 잠재적인 기회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연결지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다음 시장의 큰 흐름을 예측하는 실마리가 그 안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 지문, 나의 관심 분야에 영향을 미칠 다음 거시적 변수는 무엇일까? 이것이 오늘 분석을 마치며 여러분께 던져드리고 싶은 생각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을 던져주시며 마무리해 주셨네요. 오늘 분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